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문영철입니다.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탄핵 정국과 여객기 참사로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거운 연초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서로를 위로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뉴스앤이슈에서는 전남 동부권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신년 대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여수시의 신년 계획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정기명 여수시장입니다. 네, 다음으로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입니다. 네, 최근 여객기 참사로 안타깝게 우리 지역에서도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먼저 애도 말씀과 함께 시민들에게 신년 인사해 주시죠. 네,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힘차게 출발을 해야 할 새해지만은 혼란한 전국과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우리 모두가 가슴이 아픕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아무 사고 없는 나라, 아무 사고 없는 여수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저와 2,500여 공직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백인숙 의장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의회 의장 백인숙입니다. 2025년 지혜와 유연함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입니다. 생각해보면 지혜와 유연함은 혼란스러운 시국에 강하게 힘을 발휘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혜롭고 유연하게 이 시기를 함께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당하신 분들에게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연말 연초 맞아서 지난 2024년 한 해 되돌아보셨을 텐데 지난해 가장 큰 성과로 어떤 것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1998년 3년 통합 이후에 지금까지 묵은 숙제였던 통합청사, 그러니까 별관청사 건립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여수시 의회 백인숙 의장과 시의원들의 덕분으로 이렇게 해결이 돼서 조만간 착공을 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증진시켰다, 이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들이 가장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건데요. 여수사랑 상품권 15% 특별 할인. 이번에도 이렇게 1월 2일 날 9시부터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요. 100억 원을 발행했는데 100분 만에 완전히 매진됐습니다. 그래서 여수사랑 상품권이 1년에 3번씩 해서 올해도 한 300억 정도 하는데요. 지역 경제에 큰 마중물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민선 8기 시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선언했던 여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 계획인데요. 여자만 갯벌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요. 그리고 광양만에 있는 그 묘도 지구에 LNG 허브터미널이 조성됐고요. 그리고 오동도가 있는 여수에만의 전남 균형발전 공모 선정으로 약 3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이렇게 선정돼서 앞으로 여수시가 차근차근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겁니다. 네. 예.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가장 큰 성과로 어떤 것 좀 꼽으시겠습니까? 네, 뭐 한 가지만 꼽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성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8대 후반기에 들어서 그 여성 의장으로 시작됐다. 그거에 큰 의미를 두고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그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먼저 그 선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서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그 성공개최를 위해서 주요 현안을 우리가 점검하고 시민의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정책으로 그 시정부에 적극적으로 그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7대, 8대 전반기에
가거사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여순 사건과 이하포 그 미군 폭격 사건 진상을 밝히는데 희생자 명예 회복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섰으며 그다음에 이제 역사관 건립과 유족 생활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네.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여순 사건의 유족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 생각을 해봤지만 뭐 다른 것은 뭐 정부에서 하고 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 청소년 음악회를 통해서 유족들에게 좀 일호를 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 내부에서는 그 칭찬 릴레이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저희 청렴 릴레이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 공정과 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청렴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3급에서 2급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청렴 노력도가 그 1등급으로 성과를 냈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 우리 여수시의회 모든 구성원들이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회 본연의 어떤 일들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에 본회산에서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부족한 세수를 위해서 불효불급한 곳에 그 예산을 실효성 있게 최대한 확보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울러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시민들의 제보를 이렇게 받는 그런 제도를 추진해서 총 136건을 그 시정 요구, 제도 개선 공고 등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네. 뭐 반대로 지난해 가장 아쉬웠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아쉬웠던 부분은 여수 국가산단의 경영 악화, 그리고 이제 정부의 교부세 감소 등이 가장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가산단이 우리 여수는 일자리로 이렇게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수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은 물론이고 협력업체까지도 함께 어려워지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얼어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이번 2024년 연말에는 시끌벅적해야 될 연말 연시가 그 우리가 뭐 시내를 나가봐서 알지만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무거웠던 그런 연말 연시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여수만 르네상스 개발이나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도 굉장히 준비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국가산단의 위기에 따르는 지역경제 여파에 따르는 대책도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장님도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면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 거의 맞습니다. 산단이 전례 없이 이렇게 어려워져 버리기 때문에 뭐 누가 뭐래도 그래도 우리 여수의 주축은 여수 산단 아닙니까? 근데 전례 없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세수가 줄어들고 지방 세수가 줄어들고 직격탄으로 우리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쭉 보셨겠지만은 매년 같더라면 연말이 되면은 이 식당에 예약을 못했는데 올해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이게 뭐 근다고 해서 단시간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록 지방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2026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명관은 산단과 또는 시민사회단체, 정부, 도, 시가 모두 나서서 그 위기책을 지금
그 타겟책을 지금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네. 예, 방금 의장님 말씀 그대로 다 원용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올해 여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뭐 방금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지역 경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이 침체되면서 네. 뭐 기업체, 협력업체, 소상공인, 뭐 골목 상권까지 연쇄적으로 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가 최근에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뭐 제고 방안 이것도 내놨지만 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또 실효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예, 방금 이렇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연말에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서 좀 정부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여수 산다도로 봐서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일종의 특별법 같은 것인데 법이라면은 그래야만 이 반응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에도 금융이라든지 재정 지원, 그 조세 감면, 고용 안전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좀 이렇게 지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라남도에서도 지난 11월에 한 5조 6천억 규모의 여수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도 지난 7월에 전라남도와 이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예비비도 투입해서 플랜트의 매출 감소 기업에 대한 고용 안정 지원 등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의회 차원에서 또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방금 뭐 시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여수 3단 석유화학 산업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 성명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재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그런 입장문도 표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이제 산단이 그 구조적인 개선 과정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많은 그 시민들이나 또 거기에 대기업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에서 이거는 뭐 국가에서 어떤 것이 나서야지 뭐 시나 도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뭐 다행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각종 이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시와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하면서 그 뭐 시 정부가 마찬가지로 또 중앙 정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그런 일들을 시의 소상히 좀 알려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지역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관광 산업도 이 지속적으로 위기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콘텐츠가 부족하다거나 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비판도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 올해 여수시가 추진할 관광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좀 진단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참 근데 좀 역설적인데요. 작년에도 1,100만이 이제 그 재작년에도 1,100만이 왔고 또 작년에도요 통계적으로는 1,200만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2023년에 1,100만이 넘었을 때는 이것은 순천 정원방담의 영향이다. 했는데 올해 또 1,200만이 와요. 그러면 우리 여수관광에 자생력이 있구나 이런 걸 이번에 느꼈어요. 그런데 이 숙박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데는 전부 다 이렇게 굉장히 울상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아무래도 고물가 때문에 지갑을 안 열리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에서 나타난 전망은 좋은데 이런 좀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여수 관광의 균형을 잡고 여수 지역의 곳곳을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고요. 보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그렇게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여수의 5개 아름다운 만을 이렇게 균형 있게 개발하는 여수만 르네상스 계획을 쭉 실현해야 되고요. 또 특히 그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조성 사업을 더 박차를 가해서 여수가 가진 여수 밤바다의 특성을 더 부각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워케이션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또 세계 박람회 연관해서 해상관광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건 이따 나중에 선박람할 때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의회에서는 여수시의 관광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떤 것들이 수반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의 재투자 문제도 균형 발전 문제 등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개발하면 그것이 이제 애 것이 되고 또 뭐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좀 시장님께서 이제 100년을 대상으로 해서 100년 대계를 하기 위한 그런 관광의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여수는 천혜의 관광 자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시설물을 지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혜의 관광 자원이면서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이렇게 자연 환경을 가지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것을 만들어서 생태 관광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관광을 저는 바라고 있고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콘텐츠가 많은 분들이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콘텐츠 역시도 천혜의 관광 자원 속에서 만들어서 연결하면 우리 여수만의 큰 관광 자원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뭐 지난해 저희 여수 MBC가 꼽은 10대 뉴스에도 포함됐는데 아까 방금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지만 선박람회 준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1년 한 8개월 정도 남았죠. 네. 이 콘텐츠나 예산 이것들을 두고 뭐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뭐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선박람회를 한다 할 때 이런 시민들이나 또는 선박람회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우려한 것이 야, 예산 248억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큰 행사를. 야, 그래서 애초에 이제 계획할 때는 248억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회와 협의해서 우리 위탁사업비를 이렇게 도하고 협의해서 한 428억 이 정도로 추가로 확보했고요. 그래서 총 67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직접 사업비를.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행안부의 특별급수를 65억이나 확보했어요. 이거 아마 다른 어떤 도시도 국제행사를 한다 그러면 40억 이상은 안 줬습니다. 네. 이 혼란한 전국에 우리 시는 선박람회 직접 어떤 사업비로서 특별급수를 65억이나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직접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연계 사업까지 하면 1,000억이라든지 1,500억이 아마 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주저넘게 미리 선뜻 말한 건 아니지만은 부족하진 않다. 네. 예, 그렇게 들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선박람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10대 핵심 사업을 정했는데요. 10대 핵심 사업을 정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방 의장께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천혜의 자연 경관, 특히 섬과 바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크루즈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연안 크루즈 어떤 관광. 예를 들면 이번에 10월 달에 한번 미리 우리나라 크루즈를 갖고 시연을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선박람회 기간 한 10월쯤 해서 그리고 실제 이제 선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2,000석 내지는 3,000석급의 크루즈를 두세 척 빌려왔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다 이렇게 2박 3일씩 이렇게 여수의 아름다운 섬을 이렇게 여행한다면은 정말 좋은 상품이 되고 그것이 또 이렇게 호평이 좋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연안 크루즈가 정착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네.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UAM 드론 택시 이것도 지금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중국 가서 타고 왔는데요. 실제로 유인 UAM을 띄우고 그리고 또 위그선 바다 일을 이렇게 바다 일을 저공비하는 위그선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을 선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진모주기 행사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정비 들어갈 겁니다. 지금 계도도 부위 행사장도 좀 착실히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가 로드맵 따라 정확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또 입장권도 올 2월부터 네. 이렇게 판매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입장권 판매할 때 제가 엊그제 농협중앙회 상 받으러 갔는데요. 앞으로 농협중앙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 아닙니까? 농협중앙회 회장님과 협의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 농협중앙회도 입장권을 팔아서 꼭 2096 세계 선박람회가 알차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람회와 관련해서 뭐 여러 구상들, 추진 상황들 뭐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이제 여수시 의회에서는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이제 성박람회 우리 성공 개최 지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 계획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밀히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울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제 선박람회를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많이 듣고 반영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는 우리 지역 사회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가 의회의 26명의 의원들이 함께 우리 여수시하고 한마음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익산에서 여수까지 이어지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뭐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철도 부분이 이렇게 돌파구를 찾았는데 뭐 지역의 SOC 관련해서 어떤 계획 올해 좀 갖고 계세요? 작년 10월 말에 기재부에서 전라선 고속화 철도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서울에서 그렇게 어찌됐든 간에 2시간 한 50분 걸린 것이 2시간 10분대라도 이렇게 줄어들면은 그야말로 우리 여수는 서울하고 일을 장악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잘한 일이고요. 우리 여수는 지형이 이제 항구도시이다 보기 때문에 평지가 좋고 또 우리 지역이 작기 때문에 역시 도로가 가장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선박람회 대비해서 지역 내 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교통량이 많은 시내에 22개 노선을 확장 개설하고요. 그리고 아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사 중인데 항상 돌산에서 이렇게 교통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비록 이렇게 해상도로가 2개 있지만은 네. 그래서 돌산의 백초에서 거북선 대교까지 진출음로 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교통이 원활해집니다. 지금 현재 거북선 대교로 갈 뿐만 아니라 돌아서 또 들어가 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지금 거의 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중장기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저 돌산 끝인 신복에서 우두까지 국도 17호선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가장 먼저 1번 사업으로 이렇게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경도의 진입도, 경도 도로는 진입도로 진행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요. 또 화태백야 도로 건설도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나무 해저터널과 관련해서는 만성리하고 전동 사이에 지금 구간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메타세코에 왜 비느냐 이런 비난도 받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만성리에서 엑스포장까지 마레터널 밖으로 우회하는 그런 것도 지금 구상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마 예정대로 된다면은 여수의 교통량이 정말 흐름이 개선되고 우리 지역 내 SOC가 정말 이제 잘 정비될 겁니다. 네. 뭐 지역 SOC 확충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뭐 올해는 꼭 이게 필요하다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여수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본다면 SOC 확충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그렇게 SOC를 했을 때 우리가 서울에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만 간다면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단 예를 본다면 우리가 가장 서울로 많이 가는 것이 의료 병원이거든요. 그렇죠. 병원 많이 가잖아요. 정말 저도 서울에 병원 가면 여수 사람들을 엄청 많이 봅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거리가 조정됐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그런 것만 볼 것이냐, 우리 정주 인구나 생활 인구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꼭
그렇게 환영할 일은 아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수 남해 해저 터널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로를 이용한 사람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기존의 도로를 이용한 사람은 이용을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저는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순한 관광 측면이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가 동반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과거에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 지자체들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뭐 그때는 COP 28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유치를 추진했다가 뭐 아쉽게 무산되고 다시 COP 33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뭐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략 같은 게 있나요? 그동안 여러 가지 비판도 좀 받았습니다만 눈에 띄는 유치 활동이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또 이 COP 33은 해외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고양시가 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랑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에 4월에 우리 여수시 제33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유치 기반을 마련했고요. 또 남해안 남중권 유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행사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3월에는 세계 이클리라고 하는 세계 지방정부 협의회와 연합에서 세계 기후도시 포럼을 개최했고요. 또 저도 의장님이랑 다녀왔습니다만 9월에는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모셔서 정치권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11월에는 그 아제리바이나에서 열린 그 COP 29에 참관해서 우리 COP 33에 우리 남해안 남중권을 적극 도와주라 이런 홍보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전라남 도 차원에서 COP 33 유치 지원조를 제정해서 이를 근거로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민간단체도 이걸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각종 홍보라든 행사에서 홍보활동 등을 열심히 이제는 펼치겠습니다. 네. 의회에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앞으로 어떤 거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그 중심에는 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COP 28 유치 특별위원장을 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2011년에 카타르에다가 양보를 했고 2021년에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에다가 양보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부에서 이걸 양보를 해버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전라남 도지사께서 2026년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이걸 COP 33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건데 지금 저기 도지사님이 그때 이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안한 게 또 뭐냐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왕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수만 남해안 그 중심을 갖고 있는 12개의 시군이 남해안 남중권이 함께 뭉쳐가지고 제가 12곳을 다니면서 전부 그 의장들한테 서명을 다 받았거든요. 공동으로 함께 하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실은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기로 했는데 그 이렇게 일이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로 그냥 조용하니 양보를 해버려가지고 그런 것도 못한 그런 안타까운 경지에 이르렀는데 이번 33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연 믿고 갈 것인가 아니면 아예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해야지 정부에서 이렇게 지방 정부에다가 이렇게 상실감을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적극적으로 해서 33은 꼭 우리 여수에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 또 도지사님은 정말 뭐 도에도 이번에 뭐 그 최무경 의원님이 그 특별위원장을 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중앙정부가 이 지방자치단체들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때도 보도자료로 그냥
슬그머니 내놔버렸거든요. 네.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또 지역의 주요 현안 중 빠질 수 없는 게 여순 사건 관련한 내용인데 예. 뭐 다행히 조사 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뭐 중앙위원회나 실무위원회 이것과는 별도로 또 여수시도 추진할 내용이 있을 건데 올해는 어떤 계획 좀 갖고 계십니까? 혼란한 이제 전국에 그래도 우리 민주당 지금 여순 사건 특별법이 이렇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과됐기 때문에 진상조사 기간이 올 10월까지 늘어났는데요. 시에서는 이제 일단은 신월동의 홍보관 건립이라든지 또 유족 생활 지원, 또 특별법 후속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인수 의장님께서 또 의원들과 같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유족들에게 매월로 1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요. 지급할 그 계획이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료라든지 수도요금 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경 또 여순사건 특별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애써 주셔서 신월동에 지금 여순사건 홍보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이면은 이렇게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이것이 홍보관이 건립이 되면은 평화공원 유치를 우리가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여순 사건에 대한 각종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또 작년까지 133명의 어떤 전문가 해설관을 양성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네. 이렇게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뭐 관심이 많은 문제인데 어떤 것들 좀 계획하고 계세요? 네, 시의회에서는 이제 그동안 꾸준하게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해왔고 또 이제 저희들이 여순 사건만 갖고 가긴 뭐하니까 과거사 특별 이제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시민단체와 이제 유족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하포, 두루여 그런 것까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76회 여순 사건 추모제에도 이제 참석을 하면서 이제 여순 사건의 그 여순 반란이라는 그런 왜곡된 한국사 교과서의 그런 문제점도 수정 요청 건의안을 채택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순 사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의결에 환영한다는 성명서도 저희들이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2월 10일 날 진상조사 신고 기간 연장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성과 그다음에 이제 객관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제 여순 사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제 의결 공표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 이제 그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우리 여순 사건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희생자가 2만 명 정도 되는데 신고나 이제 이렇게 접수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하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찾고 있는 그런 유족회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홍보관을 그래도 또 그 협조해 주셔가지고 홍보관을 이제 신월동에 이제 이렇게 건립하게 됐는데 이제 홍보관을 건립했을 때 우리 여수 시민들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이렇게 교육도 받고 와서 보시고 이렇게 그 홍보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 4.3과 비교했을 때 우리 여순 사건은 아직까지도 반란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가 정말 여수 시민들이 다 홍보 대사가 돼서 우리 여순 사건을 알리는데 홍보관을 통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수 지역 인구가 이제 26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예. 네, 여수시가 어쨌든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정책들을 좀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한 뭐 평가랄까요?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 이게 이제 청년 정책 시책의 성과나 이런 것들
것들은 시장님께 좀 양보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지역 소멸이나 인구 감소는 어느 시군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살고 있는 시민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상황에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그 학업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뭐 대도시나 타도시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고 나서 다시 여수로 돌아와서 취업을 하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이제 시급하고 또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런 청년들이 아이 낳고 정말 교육 환경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의료나 교육이나 복지나 이제 이런 보육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를 더 확충하면서 아이 낳고 좋은 여수시 이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그 젊은 청년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시장님 입장에서도 인구 감소 문제 가장 큰 뭐 고민 중에 하나실 텐데 뭐 올해 추진하실 정책들 어떤 것들이 좀 있으세요? 이 질문만은 제반을 좀 안 했으면 했는데 또 가시네요. 예, 맞아요. 이 인구 소멸 문제, 청년의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 정부의 공통적인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이라는 이런 것은 뭐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주 여건 개선, 사실은 정주 여건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 의료, 교육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 포괄적 개념이고 또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일단은 모르셨으니까요. 여러 가지 뭐 청년 정책은 여수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했던 것이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해서 그냥 무료로 이렇게 전세금 다 대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타 지역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2028년까지는 한 200호를 목표로 이렇게 확대 예정이 있고요. 올해는 이제 국동에 청년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청년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좋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어야 되고 또 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곧 좋은 학교를 나와서 또 우리 대학에 가서 또 우리 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참 막연합니다만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결국은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도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수시가 소재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하면서 이 과정에서 뭐 특혜 의혹 이게 불거졌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우려 섞인 그런 시선도 있죠. 지금 뭐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여수시도 자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셨을 텐데 뭐 파악된 내용이 있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해야죠. 네. 예.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 여러분이나 방송에서 말씀합니다만은 갑자기 이제 이렇게 그 사업에 관여했던 그 민간인 두 사람 또 우리 시 과장실 또 그 과 네 군데가 압수수색이 들어오면서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날 방송에서 정기명 여수시장 소재지구로 입건 이렇게 막 떠가지고 막 여기저기 방송과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구속됐다 그래요. 여기서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개시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타격을 받죠. 저도 다 모르는 건데. 그래서 진위를 확인해 보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에 어느 분이 그 고소를 해서 우리 공무원, 저하고 공무원 하나, 그리고 민간인 둘 이렇게 고소를 한 것 같아요. 4명이 피의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뭐 저는 무관하니까 반박 성명을 내려고 하는데 저야 이제 무관하지만은 밖에 어떤 일이 진행가 뭐 공무원들은 어떤 일이 진행가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수사가 개시됐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수사가 돼서 몇몇 번이 가서 조사를 받았는가 봐요. 받아보고 또 저도 이제 그 담당 공무원들에 물어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원칙대로 했습니다. 전혀 의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말 시정의 책임자로서 정말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한 점 이렇게 아직까지는 또 의혹도 없고 또 부끄러움도 없기 때문에 조만간 수사가 종결될 걸로 보입니다. 그때 그 결정문 보고 시민들한테 소상히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만 우리 공무원들과 저는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의혹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 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또는 막 그러기 위해서 마치 그냥 의혹 있는 해서 뭐 주민소환을 한다 어쩐다 해서 참 이렇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쭉 이렇게 인내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에 이렇게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소상히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올해 여수 지역 역점 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어려운 나라 상황 속에서 시민 여러분 걱정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면서 시민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025년은 여수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준비는 물론이고 여수 국가산업단지 위기 극복 등 중요한 전환점이 될 한 해입니다. 따라서 여수시 의회는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기반으로 여수시 전라남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여수의 변화를 이끌고 여수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어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네, 우리 시민 여러분 작년 한 해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산당 경기가 어렵고 또 나라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정말 살기 힘들었을 텐데요. 정말 올해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걱정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영재상이라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저를 믿어주시고 우리 2,500여 공직자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이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기명 여수시장 그리고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여수시의 새해 설계 들어봤습니다. 여수시는 신년 화두로 같은 마음으로 덕을 함께 나눈다는 뜻의 동심 동덕을 선정했습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여수시와 시의회가 한뜻으로 힘을 모으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